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제법 큰 목돈과 많은 유지비가 드는 만큼 구매 시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신중하게 구매한 자동차에 혹시 문제라도 생긴다고 하면 어떨까요?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신차 구입 직후 자동차 결함에 따른 소비자 불만은 꾸준하게 늘고 있지만 자동차 회사들의 처리는 매우 소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즈플러스에서는 신차 결함에 대한 대처 방법과 신차 결함 시 똑소리 나게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즈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즈플러스 조민정입니다. 유용하고도 플러스로 돈이 되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비즈플러스. 오늘은 앞서 보신 것과 같이요. 신차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2천만 원대에서 수억 원대로 가는 정말 고가의 움직이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차. 새로 샀을 때 문제가 생기면 좀 속상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차를 잘 사는 법, 그리고 결함을 미리 예방하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안심카닷컴의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지금 여기 안심카닷컴 강원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심카닷컴 대표 강원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만약에 이렇게 새 차를 샀는데 결함이 자꾸 발생을 하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이 좀 많이 발생하나요?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소비자 불만 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함도 발생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또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알짜배기 정보들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2월) 대형 승용차를 구입한 이모 씨는 구입 다음 날부터 차량 이상 증상으로 시달렸습니다. 차량 제어 장치 등이 오작동을 일으키더니 급기야 고속도로 주행 중 전조등은 물론 계기판이 꺼지는 등 급작스런 상황에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겨우 휴게소에 들려 차량을 점검한 후 시동을 걸자 RPM이 2,500 이상 치솟고 심한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주리은 이상 증상으로 불안감을 느낀 이 씨는 수리를 5번씩이나 받았지만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차량 교환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 측은 수리는 가능하지만 교환은 안 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봤는데요. 대표님, 아무래도 이거 신차 결함 맞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알아봤습니다. 미리 그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던데요. 근데 용어가 조금 어려워서 그런지 어려워 보여요. 그 과정 어떻게 될까요? 신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처음에 이상 증세가 발생을 하면 이게 결함이다 단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왜냐하면 지정 AS 센터에 가셔서 정비를 좀 받으시고 또 이제 운행을 다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고객분들이 같은 증세가 또 AS를 받은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생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결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차를 교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제가 자세히 알아봤죠. 예. 그 AS 하는 경우에 몇 회 이상 그 기준이 있던데 어떻게 되나요? AS도 아무데나 가서 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자동차 제작사,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메이커사들이 지정하는 지정 AS 센터나 아니면 지정 정비 공업사에서 AS를 꼭 받으셔야 되시고요. 현재 소비자보호법에 의하면 같은 중대 결함으로 한 달에 2회 그리고 1년에 4회 이상 발생이 됐을 경우에 소비자보호법에 적용을 받으셔서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신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접수를 얼마 전에 보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국산 자동차, 수입 자동차, 이제
나눠서 2014년도 이제 1분기, 2015년도 1분기로 해서 통계 자료가 나왔던 부분이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산차 141건에서 185건, 수입 자동차 58건에서 69건, 기타 부분도 있으시지만 아무래도 국산차가 현재 점유율이 이제 85%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요. 수입차는 이제 현재 15% 판매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판 차에 대해서 결함이 많이 발생하신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월 2회 이상 결함이 발생한 소비자 A씨의 사례를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같이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A씨는 지난 1월 구입한 차량이 도로주행 중 핸들이 작동하지 않고 차량이 멈춰서 서비스 센터에 입고해 미션 자체를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2주 후 같은 증상으로 시동이 꺼지면서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 때문에 A씨는 겁이 나 도저히 차를 탈 수 없어 교환을 원했지만 회사에서는 분쟁 기준에 해당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억울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지금 소비자 불만 내용을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요. 엔진 분량이 71%, 그리고 차체 분량이 68%로 좀 높게 나왔는데요. 대표님 좀 자세하게 좀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자동차 중대 결함이라고 볼 수 있는 엔진 불량, 그리고 변속 불량, 그리고 조향 장치 불량, 네. 제동 장치 불량이 상당한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대 결함이라고 하면 자동차 운행 중에 안전도에 관련돼서 문제가 됐을 경우를 중대 결함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중대 결함, 엔진, 그러면 아무래도 생명에 가장 관련된 네, 그런 것이겠죠. 저는 차를 잘 몰라서요. 이것도 중대 결함이긴 한데 사실 에어컨 안 나오고 라디오 안 나와도 전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사 하나를 봤더니요. 차체에서 그 천장에서 빗물이 새서 거기에 대한 결함을 또 신청을 했던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중대 결함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건가요? 빗물이 새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자동차 메이커사의 AS를 통해서 개선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대 결함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네요. 중대 결함 4가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엔진, 변속기, 조향 장치, 그리고 제동 장치 불량을 주요 4대 결함으로 본다고 합니다. 신차 중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안 좋은 어떤 그런 것이 나오는 것도 있고, 글쎄 그 과정은 뭐 잘 모르지만 일단은 어떤 그 엔진에 어떤 그런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판매한 어떤 이 업소에서는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연락해서 니코를 받아야죠. 그리고 모처럼 새 차 구입할 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해요. 목돈 주고 또 없는 돈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기분 나쁘죠. 당연히 회사에서 해줘야죠. 그러면 혹시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뉴스 잠깐 봤지. 내가 당하지 않는 일이라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다가 연락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들어가 봐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할 것 같아요.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고서 그냥 친구들한테 야, 이 차 사지 마. 다른 회사 거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차 사가지고 뭐 이렇게 했더니 뭐 여기다 떠밀고 저렇게 했더니 저기다 떠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차는 사지 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영상 같은 그 관련 기사를 조금 봤는데요. 오직 3% 정도가 신차에 대한 그 교환이 가능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그러면 97%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로 해도 될까 싶기는 한데 저희가 미리 사전에 보호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현재 신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가 많은데요. 네. 저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차 결함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차주분께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한 민원을 제시하셔서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희가 준비한 자료에서는 자동차 신차 결함 그래서 보상 기준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국내와 미국의 사례가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와 미국을 좀 나눠서 안내를 좀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저희 나라 국내 소비자 분쟁 조절 기준에는 제재기관인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사항으로만 되어 있지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차를 교환을 받기가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시고요. 미국의 경우를 얘가 옆에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레몬법, 범죄적 강제성이 있음. 소비자들이 보시면 우리나라는 권고사항이고 강제성이 없는데 레몬법, 강제성이 있음. 그럼 대체 소비자들은 레몬법이 무엇인가? 뭐 수박법도 아니고 오렌지법도 아니고 꼭 레몬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네. 소비자가 오렌지인지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딱 열어보니까 레몬이란 얘기죠. 시더라. 그렇죠. 네. 그건 소비자가 잘못 샀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잘못 샀다는 걸 보상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중대 결함을 강제성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강제성을 띠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저희 기준에서 이제 보상을 받으시더라도 저희 나라에서는 신차 등록세, 세금 등 교환을 환불을 받으실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법이 좀 강력하죠. 네. 수리 비용 및 법정 소송 비용까지도 제조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에 따라서는 법적 소송의 2배까지도 보상을 해드려야 되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쪽에서 굉장히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권리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스스로를 좀 보호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행을 해보고 사용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 차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뽑기를 잘하시거나 아니면 내 차가 결함이 안 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절차가 아무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또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신차 결함 분쟁 조정 절차라고 지금 도표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신차 결함에 대한 소비자분들이 의심이 된다고 하셔서 모든 분들이 다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치시는 거는 아니세요. 아닌가요? 네. 네. 왜냐하면 정확히 AS를 받으셨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에 2번, 그리고 1년에 4번 이상 같은 증세로 반복적인 결함 증세가 나왔나, 이런 부분도 다 확인이 좀 되셔야 되고요. 적절하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과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가 열릴 수가 있으세요. 이 위원회에서는 고객이 신차 결함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부분을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죠. 네. 예. 결정이 나겠죠? 예. 네. 결정이 이 차는 결함이 맞습니다. 이거는 결함이 아닙니다. 두 가지로 이제 결론이 나실 텐데요. 네. 이제 결론에 진짜 결함이라고 인정이 됐다라고 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당사자 수락, 즉 자동차 제작사들에게 이 차는 자동차 결함이 맞으니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세요라고 네. 말씀을 드리죠. 권고사항이 주시죠. 권고를? 네. 예. 그리고 또 권고를 내려주시고 이때 자동차 제작사들이 저희는 분쟁 조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당사자 수락을 거절했을 경우에 민사소송으로밖에 갈 수 없는 다시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소비자는 여기 단계까지만 오는 것도 스트레스가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당사자 수락 거부가 됐을 경우에는 그럼 도저히 손쓸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현재 상황으로서는 당사자 거부가 되셨을 경우에 소비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표에 보시다 본 것 같이 신차 결함 시 보상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이제 가상 시나리오 형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스마일 군이 차를 이제 구입을 하셨어요. 절도맘에 구입을 하시고 차를 운행을 하시다가 엔진이 자꾸만 꺼진다든가 아니면 네. 변속기가 자꾸만 변속이 안 된다든가 핸들이 안 돌아간다든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어서 AS를 맡기셨겠죠. 약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처음에 차를 이상이 있을 때 소비자분들은 이게 결함이다 단정 짓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네. 간단히 AS를 받아서 운행을 하시게끔 AS 센터를 갑니다. AS 센터를 가서 충분히 정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증세가 일어났을 경우에 네.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은 굉장히 목숨을 담보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차를 계속 문제되는 차를 계속 가지고 다닐 수도 없는 부분이고 민원실에 전화를 하겠죠. 이러이러한 경우니까 자동차를 교환을 해주던 환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오는 답은 AS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오는 부분이 많죠.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벌써 똑같은 거를 똑같은 데서 고쳤는데도 계속 발생을 하면 굉장히 소비자들은 AS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걸 대비해서 소비자는 한국 소비자원에 네. 이 신차 결함에 대해서 교환 및 환불을 해달라고 민원을 넣고 그리고 이제 조정 신청을 의뢰를 합니다.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신차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거쳐서 이 차가 신차 결함이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 주실 거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결함이 맞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 차에 대한 부분이 결함이 맞으니 소비자에게 교환 및 환불을 해 주라고 권고를 내려주십니다. 이 부분이 신차 결함이 맞다라고 해서 그 권고에 대한 부분을 수락을 했을 경우에는 분쟁 조정이 성립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저희는 그걸 소비자보호원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당사자 수락 거부라고 해서 조정이 불성립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네. 97%, 수락 거부가 97%, 수락이 3% 정도의 통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정말 97%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로 방법은 없을까요? 소비자분들은 신차 결함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하신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그런 거에 대비해서 결함차 신차 교환 서비스를 사전에 이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런 소비자의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실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제가 봤던 그 97% 정도의 소비자분들이 100% 다 신차를 교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차를 구매할 예정에 계시는 분들께서 사전에 자동차를 구매 전에 신차 교환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분들께서 신차를 고객하시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직접 이 서비스를 가입해 드리는 형태이시고요. 고객분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시죠. 즉 자동차 영업사원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법적인 사각지대에서 자신의 고객들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이런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나중에 자신이 판매한 차에 대해서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 딜러분들께서 소비자들에게 새 차를 교환해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차를 어쨌든 교환받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그러면 어떻게 서비스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표에 신차 교환 서비스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결함차가 났을 경우에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를 거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신차 교환을 서비스 받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신차 판매자, 신차 구매 고객, 그리고 신차 교환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신차 구매 고객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차 결함이 나서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권고사항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했을 게 확정이 된다라고 하셨을 경우에 네. 신차 판매자들에게
신차 교환을 요청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네네. 저희는 신차 교환 서비스에 의해서 판매자분들은 신차로 교환을 해드리는 신차 교환 서비스 과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신차를 교환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한 가지 궁금한 건 이 신차 판매자분께서 그럼 정말 좋은 마음으로 고객을 지키겠다라는 마음 하나만으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지, 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왜냐하면 어떤 이득이 없다면 굳이 이렇게 하실까 싶기도 한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 다음으로 큰 재산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렇죠. 자기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살 때 이 서비스를 가입을 해주는 판매자와 가입을 안 해주는 판매자를 확실히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말씀드렸지만 강제적 사항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마인드가 열리신 분들, 그리고 고객을 사랑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들어주시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차를 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드리는 비용은 사실 없는 거네요. 예, 없으시고요. 자동차 판매자분들이 서비스를 가입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추가 비용이 없으십니다. 네, 그저 그냥 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정말 차량 판매자, 구매자, 차 업체까지 다 모두에게 좋은 알짜배기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마음까지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차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또 하나의 든든한 정보를 드릴까 하는데요. 자동차 명장을 찾아가서요, 신차 구매 전에 꼭 알아봐야 하는 것들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네, 이곳은 인천에 있는 한 정비소인데요. 이곳에 바로 대한민국 1호 자동차 명장이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정비소가 즐비한 곳 한가운데 당당히 자리 잡은 이곳은요, 다양한 브랜드 차량의 결함을 발견하고 수리하는 제1정비소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에서 신차를 사기 전 꼭 알아야 할 사항들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차량 엔진부터 미션, 내부 연결 장치 등 꼼꼼히 설명하는 명장의 모습에서 정말이지 프로의 향기가 났는데요. 있는 그대로 브랜드 차량의 문제점도 속 시원히 말해 더욱 믿음이 가는 박병일 명장. 그에게 지금부터 신차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사실은 만약에 수입차 사는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 주의할 게 녹발생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비행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오다 보면 해수바람을 한 달 동안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위에는 도색을 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데 하체 밑에 정말 중요한 자동차의 중심축을 이루는 하체 부품들이 녹이 뻘겋게 슬어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에 굉장히 속상할 때가 있고, 그로 인해서 부품들이 손상되고 고장나면 내 안전화도 치명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수입차가 오면 살 수밖에 없는 거라면 꼭 차를 떠서 남바 달기 전에, 그래서 확인해야 차 교체가 가능한데 넘버를 달고 나면 교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를 달기 전에 꼭 한번 딜러한테 떠서 밑에 확인하고 녹 안 쓸면, 그죠? 인수하는데 녹이 쓸었다, 인수 안 하면 돼요. 사인 안 하면 그 차를 바꿀 수 있는데, 내가 인수 받았다 사인하는 순간에 그때는 이제 환불 조치라든가 아니면 차를 교체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니까 어려워요. 꼭 들어서 확인하는 방법 꼭 아셔야 됩니다. 실내에 이제 들어가면 시동을 걸어서 모든 계기판이 다 정상 작동해야 되잖아요. 불이 다 들어오고 빨간불, 노란불, 파란불이 있거든요. 빨간불 다 없어져야 되고 노란불도 없어져야 되고 파란불만 들어오게 그 차가 정상차예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명장님, 그럼 신차를 교환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렵죠. 하늘의 별따기란 말 있죠? 똑같아요. 사실 메이커에서 결함이 생겼을 때 어떤 거 같은 거는 부품은 다 교환해 주더라도 껍데기만 놔두고 다 해주죠. 근데 차를 통째로 바꿔주는 거는 아주 금기사항처럼 돼 있어요. 만약에 그걸 정말 새 차로 교환해주면 그 담당자는 무능한 사람으로 바뀌는 조건이에요. 그 안에 내부의 사항들은. 그래서 차를 바꿔주기 어렵고요. 교환한다라는 게 가능해진다면 그 서비스는 굉장히 좋은 그건 소비자한테 너무 획기적인 일이죠, 사실은요. 왜냐면 왜 소비자들이 왜 그걸 못하냐면 자동차의 결함을 증명을 못하는 거잖아요.
한 번에 증명을 해서 정말 중대한 결함이고 안전과 밀접한 관계다. 도로운송 차량하고 결함이 된다. 이런 것이 증명되면 당연하게 차 교체할 수 있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에 대해 아나요? 그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시동 꺼지거나 뭐 어디 찌그러지거나 이거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 통해서 어떤 결함을 찾고 그로 인해서 법정이 증거가 된다면 그건 뭐 가능하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방법들이 있었군요. 꼼꼼하게 여러분 알아보시고요. 제2의 큰 재산이 될 자동차 구입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요. 이 결함차 신차 교환 서비스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으세요. 이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결함이 났을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처하기가 힘드시고요. 교환 환불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에 있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차 교환 서비스를 이용해 보신 것도 자동차 결함에 대비해서 유비무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또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들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안심카닷컴 강원구 대표님과 함께 신차에 관한 알짜배기 정보들 모아봤습니다. 차를 사실 때는요, 출고증 등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결함에 대비해서요, 결함차 신차 교환 서비스까지 판매자를 통해 꼼꼼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용하고도 플러스로 돈이 되는 비즈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대표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